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상당히 지금 국내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익히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문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끄럽죠. 탄핵과 관련되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대통령의 의중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됐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과연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말씀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24년 12월 3일 날 오후 10시 23분쯤에 기습적인 계엄 선포가 됐죠.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고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6시간 만에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죠. 이제 주요 쟁점입니다. 문제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원래. 그래서 통치행위라서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은 맞습니다. 원래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 않죠. 그런데 이건 이제 대통령 입장이고, 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발령을 했느냐, 계엄을. 뭐 이런 의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죠.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계엄을 선포한 게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데 뭘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형식상이지만 국무회의도 거쳤다는 걸로 돼 있고, 물론 이제 국무회의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 국무위원들은 대다수 반대를 했다. 근데 대통령의 생각이 워낙 강해서 만류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반대 의사는 표명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제 요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해제 요구를 바로 즉각 수용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들어갔지만 본회의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포고령의 근거하에서 최소한만 무력 행사를 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건 친위 구태타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요건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다. 대통령의 마음대로, 즉 자의적인 결정이다. 군인들의 난입 자체가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법리적인 판단.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개혁신당에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그럼 이게 사상 초유입니다. 우리가 헌정사상 처음이죠. 그래서 개혁신당에서 고발장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12월 4일 날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 만약에 이 수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특검을 요구한다든지 또 어떤 조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법리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리적인 관련되는 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헌법, 계엄법, 형법까지, 군형법까지 하면은 총 한 4개 정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헌법 제77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사변은 아니죠, 물론. 그런데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 국가 비상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로 본인은 생각하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국가 비상사태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국가 비상사태냐? 네 마음대로 해석한 거지. 이렇게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국회가,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규정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입법부가 마음대로 입법 폭거에 의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보복성으로 편성하고, 그것도 23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이후에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날로 심해지니까 바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입법권의 횡포를 부려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외에 23명이나 탄핵을 하고,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특활비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 제로로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입법의 폭거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분명한 나라인데 어떻게 입법부가 이렇게 행정부를, 식물 행정부를 만드느냐.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를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만 치닫고 있는 이런 실정이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 도전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무슨 전시사변도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거는 이건 반민주적이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헌법 77조를 찾아보니까 이제 국가 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통보를 안 했어요.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지만은 국회의 승인은 얻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갖고 있거든요. 근데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나서 국회에 통보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절차상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재적용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을 때는, 요게 77조 5항이 되겠습니다. 5항.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된다. 해제 바로 했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고, 계엄법을 보겠습니다. 계엄법 2조, 헌법 77조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헌법 77조와 비슷한 내용인데 문제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죠. 그 다음에 계엄법 4조에 보면 국회 통고, 국회 통고를 안 했죠. 계엄 선포하고 나서. 이것도 이제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 제8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지금 내란죄로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인데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죠. 우리나라는 물론 초유의 일이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외국에도 현직 대통령을 친위 구태타로 내란죄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제87조 내란죄가 있는데 이 내란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로 지금 고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읽어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국헌을 당연히 문란하게 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형법 제5조 반란죄, 이것도 지금 고발이 돼 있거든요. 아마 내란죄하고 같이 이렇게 고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군형법 제5조 반란죄는 수개는 무기도 없고 무기징역도 없고 그냥 수개는 그냥 사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개로 보고 사형시키려고 뭐 이런 고발을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군형법 제5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이런 사람 다 반란죄에 들어가는 거고요. 작당하여, 구성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형법의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지금 국회에 총을 갖고 들어간 거는 사실이거든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시를 했다면은 이거는 반란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총기를, 실탄이 없었더라도 총기를 가지고 일단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기 때문에 반란죄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요 반란죄 성립이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니까 나는 그런 거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되는 법을 살펴보면 계엄법, 그 다음에 군형법, 그 다음에 형법, 그 다음에 헌법 제84조 관련해가지고 한 서너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 올려드린 이 법, 관련 법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를 증명시킬 수 있느냐 아니냐. 만약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특검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 뭐 정치적인 공세를 또 필 수도 있겠죠.
향후 전망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전례가 없어요. 외국도 전례가 없고 친위 구테타로 인정해가지고 내란죄를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하는 게 전례도 없고 뭐 한국은 당연히 없는 거고 사상 초유의 일이고 그래서 이게 향후 전망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상의 국회에 통보 안 한 거 절차상의 문제는 좀 보이죠.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열긴 열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했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로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는 없는 부분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란죄를 적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추가 주목되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고 과연 이 계엄이 정당성이나 국민적인 동의를 과연 받았느냐. 이것도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무회의를 했지만 형식적이고 물론 국무회의 속기록도 나중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거는 맞는데 본회의까지는 군인들이 들어가지 않고 본회의를 보장을 해줬다. 그리고 해제 요구에 즉각 해제를 해줬다. 여러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죠. 이 부분이 내란죄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과거에 판례도 없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기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지켜보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도 긴급 체포가 돼가지고 일단 구치소로 들어가 있죠. 물론 출국 금지도 돼 있고요. 관련자들을 전부 출국 금지 시킨 것 같은데 앞으로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관련되는 세부적인 향후 전망은 추후에 또 한 번 더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